9번입니다.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AB가 있다. 자,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X축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그래프가 나입니다.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이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건 먼 거리에서 만드는 애랑 가까운 거리에서 만드는 애랑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려면 더 먼 거리에서 만드는 A에 흐르는 전류가 더 세야겠죠.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야 됩니다. 틀렸어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지역을 잘 봐요,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자기장이 다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Y방향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자기장이 플러스 Y방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A에서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B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합쳐지게 되면 마이너스 Y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아무튼. 플러스 Y방향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A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A에서 나온다, 전류가.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B에서는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네 둘이 합성됐을 때 플러스 Y방향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A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원점에서보다 작다.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되겠죠. 자, 원점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다가 만드는 두 자기장이 서로 보태지겠죠. 방향도 완전히 같으니까 그냥 더해집니다. P에서는 A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될 테고, 수직으로 이렇게.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수직으로 완전히 보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멀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자기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원점에서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거리도 멀고 합성될 때 이게 완전히 겹쳐지지 않으니까 이거에 요 방향 성분끼리만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리도 약할 뿐만 아니라. 답은 4번입니다. 10번 풀이입니다. 자, 양전하가 전기장 영역을 차례대로 통과할 때 그 전기장 영역에서의 전위가 나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1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전기장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1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방향입니다.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D에서와 3D에서 같다. 자, 통과하기 직전의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럼 D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처음 운동에너지 2 더하기 전위가 해준 2. 자, 입자가 전위가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 입자는 이 전기장 영역에서 2를 받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때 전위가 해준 2를, 즉 전기장이 입자에 해준 2는 전위차 EV 곱하기 전하량 Q 곱하기 이동거리 D가 되겠죠. EVQD가 됩니다. 따라서 D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처음 운동에너지 더하기 1로 인해서 얻게 되는 운동에너지 EVQD가 됩니다. 자, 3D는 자, 이제 입자가 전위가 높은 곳으로 가고 있죠. 전기장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으로부터 2를 받는데 마이너스 2를 받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이 영역에서 받은 1의 양은 전위차가 V가 되고
전하량 Q, 이동거리 1D가 되겠죠. 그럼 이만큼이 빼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3D에서의 에너지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에서랑 3D에서 같은 게 아닙니다. 3D에서 같은 거는 이 0 지점을 출발할 때의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틀렸고. 전기장의 세기는 3에서가 2에서의 4배이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차를 그 전위차 사이의 거리로 나누는 거죠. 그럼 3에서의 전기장은 거리가 D, 전위차가 2V죠. 그래서 3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2V가 되고 2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2D분의 V가 되죠. 그래서 3에서가 2에서의 4배가 되겠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자, 전하량이 8Q, 마이너스 Q이고, Y가 0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다. 자,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0입니다. 그럼 8Q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방향, 마이너스 Q가 만드는 건 이 방향이겠죠. 그럼 둘이 합해진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0이 되려면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방향이 돼야 돼요. 즉 마이너스 전하량이 돼야 됩니다. 두 개 답이 될 수 없고. 전하량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거리가 필요하니까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8Q가 원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니까 4D 제곱분의 8Q가 되고, 얘가 쿨롱 상수는 이제 생략했습니다. 마이너스 Q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D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이 더한 게 뭐랑 같아야 되냐?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랑 같아야 돼요. D 제곱분의 Q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게? 4D 제곱분의 12Q. 이게 D 제곱분의 Q랑 같아야 되니까 Q는 3Q가 돼야 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위쪽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 RLC 회로입니다. RLC 회로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공명 진동수는 전류의 최대값이 될 때 F1일 때입니다. 맞고, 진동수가 F2에서 F3으로 변할 때 진동수가 커지게 되면 코일이 갖는 저항효과, 자, 이거를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코일이 갖는 저항효과는 진동수가 커지면 커져야 됩니다. 코일은 진동수가 커질 때 저항 역할이 작아지는 건 축전기예요. 니은 틀렸고, 디귿.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진동수가 F1일 때가 F3일 때보다 작다. F1일 때의 전류값이랑 F3일 때의 전류값을 비교해보면 F1일 때의 전류값이 커요. F1일 때의 전류값이 크다는 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F1일 때가 F3일 때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등속 원운동에 대한 문제예요. 자, A, B에서 출발해서 등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A, B가 A, B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6초 후에 A는 C점에, B는 원래 B로 와요. 그럼 B의 주기는 6초가 되고 A의 주기는 여기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6초 후에 여기 왔다는 건 이게 2초라는 거죠. 2초. 2, 3, 2초, 4초, 6초, 8초라는 거죠. A의 주기는 8초가 되겠죠. 여기까지 6초니까 4분의 1 주기 가는데 2초가 걸린 거죠. 그럼 A의 주기는 8초가 됩니다. 자, B의 속력을 구해볼게요. B의 주기가 6초이고 그동안 돌아가는 요 등속 원운동하는 요 궤도의 길이 원주가 얼마예요? 2파이 4죠. 그럼 총 걸린 시간 6초분의 원주 2파이 4. 그러면 3분의 4 파이 미터/스 세컨드가 되겠다. 니은이 맞습니다. 자, 구진가속도의 크기. 구진가속도는 궤도 반지름의 제곱분의
궤도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이 되겠죠. 자, A의 속력을 구해볼게요. A의 속력. A의 속력은 주기가 8초니까 8초 동안에 돌아가는 원주의 길이 2파이 R 2파이가 되겠죠. 1이니까 A의 속력은 4분의 파이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럼 A의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니까 1분의 4분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16분의 파이의 제곱이 돼요. B는, 자, B의 속력을 구해보면, B의 속력 구했죠. 3분의 4. 반지름이 4죠. 그러면 R분의 V제곱이니까 B도 4분의 V제곱, 3분의 4의 파이의 제곱이 되겠죠. 얼마가 돼요, 이거? 4분의 9분의 16 파이 제곱. 그럼 9분의 4 파이 제곱이 되죠. 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B의 구심가속도가 더 크죠, 이게. A보다. 따라서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궤도 반지름과 공전 주기를 이용해서 속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심가속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회로입니다. 스위치 S를 닫기 전에는 전류계에 흐르는 게 6A, 닫은 후에는 10A입니다. 자, 닫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로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겠죠. 닫기 전에 이렇게 됩니다. 닫은 후에는, 자, 여기를 닫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다가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항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없는 곳으로 갈까요? 저항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는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의 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저항이 걸리는 전압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도 연결됐을 때 스위치를 연결하기 전과 후가 됩니다. 연결하기 전에 6A죠. 여기 6A가 흐른답니다. 3옴이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18V가 돼요. 여기 6A가 흐르죠. 여기 걸리는 전압은 6R이 됩니다. 그럼 전체 전압이 얼마가 돼요? 18 더하기 6R이 됩니다. 그럼 여기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18V 더하기 6R이 됩니다. 자, 10A가 흐른다고 했죠, 여기에. 10A. 저항이 3옴이고. 그럼 걸리는 전압은 30V가 됩니다. 즉, 18V 더하기 6R이 30V가 돼야 되고, 6R은 12V가 돼요. 따라서 R은 2옴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도플러 효과가 나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공식이 F는 F0 V 플러스 마이너스 VS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D입니다. S는 음원의 속력, VD는 관찰자의 속력입니다. 소리를 내는 물체의 속력, 소리를 측정하는 검출기의 속력입니다. 좀 가려봅시다. A, B는 각각 진동수가 F0, 이 F0인 음파를 발생시킨다. A하고 B에서 나오는 순수한 진동수가 F0라는 거예요. 여긴 이 F0고. 그러면 가를 봅시다. 가에서 A가 측정한 진동수가 FA죠. 그럼 FA는 어떻게 돼요? 음파 측정 기량에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은 F0 V 빼기 VA가 되겠죠. 가까워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V가 됩니다. 가에서 FB는 멀어지고 있죠. V 플러스 VB분의 V가 됩니다. 자, 나로 가볼게요. 나에서는
EF0죠. 나에서는 다가가고 있죠. 나에서 FA는 F0 V 빼기 VA분의 V가 되고, B는 F0 V 빼기 VB분의 V가 됩니다. 둘 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여기 빼기 부가 들어갑니다. 이때 얘랑 얘랑 B가 3대4, 얘랑 얘랑 B가 1대1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식을 알 수 있느냐? V 빼기 VA분의 V는 V 플러스 VB분의 2V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V 빼기 VA분의 V 대 V 빼기 VB분의 2V는 3대4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VA, VB를 구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V 빼기 VA분의 4V는 V 빼기 VB분의 6V. 여기서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3대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연립 과정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볼로렌즈 문제예요. 자, 볼로렌즈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식이 S분의 1 더하기 S 프라임분의 1은 F분의 1 공식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체의 거리가 10일 때 정립 허상입니다. 허상이라는 건 이쪽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의 크기는 6. 그러면 이 식에서 먼저 이거 식을 세워볼게요. 10분의 1 더하기 S1분의 1은 F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식에서도 세워볼게요. 20분의 1 더하기 S2분의 1은 F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서 S1을 구해보면 10 빼기 F분의 10F가 돼요. 여기서도 S2는 20 빼기 F분의 20F가 됩니다. 이때 이 S1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절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자, 물체의 크기를 y라고 해볼게요. y. 상의 크기가 6이죠. 자, 물체의 크기가 같고 상의 크기가 같죠. 그럼 배율이 이때랑 같다는 겁니다. 자, 배율이 같다는 건 뭐예요? 배율이 어떻게 구해요? 상의 크기로도 할 수 있고 물체랑 렌즈까지의 거리랑 렌즈에서 물체까지 상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그럼 1번에서 배율을 구해보면 10분의 10 빼기 F분의 마이너스 10F, 이게 배율이죠. 이거랑 이 두 번째에서의 배율은 20분의 20 빼기 F분의 20F가 되죠. 이게 같다는 겁니다. 물체의 크기가 같고 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이거 구해보면 10 빼기 F분의 마이너스 F는 20 빼기 F분의 그냥 F가 되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20 빼기 F는 F 빼기 10이 나와요. F는 2F는 30이 되니까 초점거리는 15가 됩니다. 초점거리 15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S1을 구할 수 있거든요. S1을 구해보면 10 빼기 15분의 마이너스 150. 그럼 S1의 절대값은 얼마가 나와요? 30이 되죠. 30. 즉 여기서 상은 렌즈에서부터 왼쪽으로 30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배율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물체에서 렌즈까지의 거리가 10이고 상까지의 거리가 30이었죠. 그럼 배율은 10분의 30. 3이 나옵니다. 3. 배율이 3이 나오니까 물체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상의 크기가 6이니까 물체의 크기는 배율이 3이 나오려면 2가 돼야 됩니다. 2. 자, 물체의 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2. 얘의 크기는 2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가볼게요. 거리가 30일 때, 아까 초점 거리가 15였죠. 그럼 거리가 30일 때
3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분의 1 더하기 S3분의 1이 15분의 1이 돼야 되니까 S3은 30이 돼야 됩니다. 즉 얘는 이쪽 30 위치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체랑 렌즈까지의 거리가 30이고 3까지의 거리가 30이니까 배율이 1이 나옵니다. 1. 물체의 크기가 2일 때 배율이 1이 나오려면 상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됩니다. 상의 크기나 물체의 크기는 같아야지 배율이 1이니까. 그래서 상의 크기는 2가 되겠습니다. 17번 케플러 법칙 문제입니다. 행성 A, B에 만류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고 공전 주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이 공전 주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이니까 케플러 3법칙 공식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A의 만류력의 최대값은 근일점 이때, 최소값은 원일점 이때, B도 근일점, 원일점 이때입니다. 만류력의 크기의 비를 보면 4분의 1 대 49분의 1이 나와요. 만류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의 비는 2 대 7이 될 거예요. 그럼 A의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2R이라고 할 때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7R이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의 비가 9대 1이니까 거리의 비는 1대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A랑 B를 보면 힘의 크기의 비가 4분의 1대 1이 되죠. 즉 B의 힘이 더 크니까 B가 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4분의 1대 1이니까 거리의 비는 2대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B의 이 거리는 R이 될 겁니다.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1대 3이니까 3R이 될 거예요. 그럼 A의 궤도 장반경은 총 9R이 되고 B의 궤도 장반경은 4R이 됩니다. TA 공전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2분의 9R 이렇게 되게 되고 TB의 제곱은 2R의 세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케플러 3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TA분의 TB는 루트 2분의 9분의 2의 세제곱이 되겠죠. R은 어차피 지워질 테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구하면. 9분의 4의 세제곱의 루트죠. 이거는 3분의 2의 제곱, 세제곱의 루트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7분의 8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전자기유도 문제입니다. 자, 반원 모양의 도선이 있고 이 도선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 주기는 t예요. 나 그래프를 보면 4분의 t씩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1과 2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길 때를 플러스라고 놓는다고 했습니다. 4t 동안에는 유도전류가 플러스가 생겨요. 4t가 4분의 t 동안이 언제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까지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될 때까지 요 1 영역을 지나가는 요 도선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면적이 늘어나면서 자속이 바뀌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게 되면 유도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방향이죠.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수직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직으로 나오는 자속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1 영역에서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수직으로. 자, 이제 2분의 t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 1 영역을 지나가는 면적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영역에 지나가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전류는 반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즉 이때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저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맞죠. 따라서 1과 2 영역에서는 서로 반대이다가 맞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건데, 자, 지금 면적 변화가 좀 이런 식으로 면적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이 면적 어떻게 구해요? 반지 이름을 A라고 할 때,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그 면적 S는 2분의 1 AL입니다. 근데 L은 어떻게 구해요? L은 VT예요. 근데 V는 뭐예요? A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이 면적이 어떻게 바뀌어요? S는 2분의 1 A VT가 돼요. 자기장의 크기가 B라고 해봅시다. B. 그럼 자속은 어떻게 구해요? B 곱하기 S니까 2분의 1 A VT B가 됩니다. 자, 자속 변화량은 시간에 따른 이거니까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A V B가 됩니다. 됐죠? 이게 자속 변화율이고, 도선은 지금 한 번 감긴 거랑 똑같으니까 도선의 저항이 R이고, 그때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은 보호는 뭐 따지지 않으면 2분의 1 AV B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유도 전압, 기전력이. 그럼 전류 I 값이 얼마였어요? 2 영역에서 이때 마이너스 2분의 I0죠. 크기만 따져주면 2분의 I0, I는 R분의 V, 2분의 1 AV B가 됩니다. 근데 V는 어떻게 구해요? V는 속력이니까 총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죠, T. 그럼 T 동안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 여기에 도선이 회전하는 이 속력은 T분의 2파이 A가 되겠죠. 이걸 대입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2분의 I0는 R분의 1, 2분의 A, T분의 2파이 A, B가 됩니다. 그쵸? B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B 값은? 이거 없어지고 2파이 A 제곱분의 I0 R T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저 디귿보기는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총 소비 에너지니까 I제곱 R입니다. I제곱 R.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면 총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다 같잖아요. 4분의 T로. 그러면 4분의 T로 다 같으니까는 4분의 T에다가 I0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을 하면 되겠죠. 그럼 I0의 제곱 R 두 개 있죠. 그러면 2I0의 제곱 R이 되고 2분의 I0의 제곱 R이 두 개가 있죠. 4분의 I0 제곱 R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I0의 제곱 R이 됩니다. 이거 더하면은 2분의 5 I0의 제곱 R이 되고 여기다가 4분의 T를 곱하면 8분의 5 I0 제곱 RT가 돼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 돌림인 평형 문제입니다. 받침대 A, B가 있고 그 위에 막대기가 있고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는 A랑 같은 연직선상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각각 A, B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F를 구하는 건데 먼저 0일 때 돌림인 평형과 힘의 평형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M은 5분의 1 M이 됩니다. 자, 이제 받침대 A에서부터 막대기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돌림이 평형을 구해보면 mg x 더하기 20분의 9 mg 요 길이는 21 빼기 x죠. 여기 뭐랑 같냐? 애가 만드는 돌림인 것 같아요. 4분의 3 mg x랑 같습니다. 자, 여기 연립하고 이거 대입해서 구하면 x 값은 9L이 나와요. 9L.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L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이제 t0일 때 여기 와 있다고 해봅시다. 이 거리 s는 2분의 1 a t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돌림이용 구해볼게요. 자, mg. 자, 이 거리가 2분의 1 a t0 제곱이니까 9L에서 이거 빼겠죠. 이거 더하기 B가 만드는 힘 mg에 21 빼기 9에 이게 만드는 돌림인 것 같은 거예요. 10분의 7 mg 9L과 같습니다. 자, m에다가 이거 대입해 놓고서 이거를 정리하면 그리고 a에다가 m분의 f를 대입해서 요식을 정리하면 f 값은 t0분의 2ml이 나오게 됩니다. t0 제곱분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건 소문자 m에다 대문자 m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L 값이 G 값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대문자 m과 L, 여기서 대문자 m과 L, 여기서 대문자 m과 L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 식에서 요 두 식에서 요 소문자 m이 지워지게 됩니다. 가속도 요 공식에서. 그럼 f 값이 m과 L과 t0로 표현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두 물체 A, B가 각각 그림과 같이 V1, V2로 발사가 돼서 날아가다가 이 지점에서 충돌을 하는데 90도가 되게끔 충돌을 합니다. 자, 이때 오르는 거 고르는 건데 저희가 90도가 되죠. 그러면은 A의 연집 방향 속도가 요거가 되고 B의 수변 방향 속도가 요게 되죠. 자,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연집 방향이 요거고 이거의 수평 방향이 요겁니다. 여기가 90도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럼 요 속도의 이성분이랑 이 속도의 이성분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Y방향 속도랑 B의 X방향 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디귿인데, 자, 디귿 먼저 풀어볼게요. 발사 순간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합은 3분의 2 mv 제곱이다. 자, 먼저 A 상황을 볼게요. A. 여기서의 속도는 연집 방향과 수변 방향 속도의 제곱의 합이 v제곱과 같아야 되죠. 따라서 v제곱은 여기서 연집 방향의 속도가 뭐예요? 이거의 수변 방향 속도랑 같다 그랬죠. B의 X방향 속도의 크기는 V2 코사인 30이 되죠. 즉 V2 2분의 루트 3 V2가 되니까 요거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 V2의 제곱 더하기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변화가 없겠죠. A의 수평 방향 속력은 V1 코사인 3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V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4분의 3 V2 제곱 더하기 4분의 3 V1 제곱이 V제곱이죠. 그러면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은 3분의 4 V의 제곱이니까 발사 순간 운동 에너지 합은 2분의 1 M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이죠. 이게 얼마가 돼요? 대입하면 3분의 2M V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맞아요. 자, 니은은
자,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A의 연집 방향 속력을 구해볼게요. 요 순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연집 방향 속력을 떨어지는 시간을 t라고 할 때 여기서의 초기 속력이 얼마죠? 2분의 루트 2분의 v1이죠. 따라서 A의 이제 속력을 구해보면 R 지점에서 A의 속력을 전체적으로 구해보면 V의 제곱은 연집 방향 속도,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 V1이죠. 2분의 루트 3 V1의 제곱 더하기 연집 방향 속도. 초기 속도가 떨어질 때가 2분의 V1이었으니까 V1 플러스 GT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해보면 V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 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V2 빼기 GT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는. 왜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니까. 자, 이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V2 빼기 V1은 GT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일로 와요. 아까 전에 A의 Y방향 속도가 B의 X방향 속도가 크게 같다 그랬죠? 여기서. 자, 어떻게 될까요? A의 Y방향 속도가 B의 수평방향 속도랑 같다고 했으니까 A의 Y방향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분의 루트 3 V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의 연집방향 속도가 2분의 루트 3 V2가 되는데 이 속도는 초기 출발할 때의 연집방향 속도 2분의 V1에다가 GT를 더한 거랑 같겠죠. 왜냐면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GT가 되니까. 이 GT라고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V2는 2분의 V1 플러스 V2 빼기 V1이 되죠. 그럼 이거 V2로 이렇게 구해보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V2는 마이너스 2분의 V1이 되겠죠. 자, 이거 지워지니까, 그쵸? 그러면 V2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V1이 됩니다. 따라서 V1분의 V2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2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